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알고 보니 충격적인 전래 동화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시죠. 잔칫집에서 일을 마친 어머니는 늦은 밤이 돼서야 남은 떡을 머리에 이고 아이들을 만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어디선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명대사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떡 하나로 만족을 못했는지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가지고 온 떡을 모두 호랑이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럼에도 배가 고팠고 이제는 팔 하나만 잘라서 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에 어머니는 고민을 했지만 팔 하나 정도 없어도 아이들과 사는데 무리가 없다고 느꼈고 결국 팔을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팔을 먹고 사라졌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호랑이가 나타났고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잘라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리까지 자르면 어떻게 집에 가냐라며 반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호랑이는 외발로 뛰어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결국 다리까지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호랑이는 여전히 배가 고팠는지 어머니의 앞길을 또 막아섰고 이제는 반대쪽 다리마저 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남은 다리마저 넘기게 되면 집에 가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호랑이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호랑이는 묻지도 않고 그냥 다리를 물어뜯어 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양쪽 다리를 잃게 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대굴대굴 구르며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집에는 호랑이가 먼저 와 있었고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으면 반대로 갔어야지. 아휴, 덕분에 배부르게 먹고 갑니다. 바닷속 용궁에 살고 있는 바다의 용왕은 나이를 먹게 되면서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토끼의 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육지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바다 생물이 필요했고 이를 고민하던 중 자라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마침 자라는 용왕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토끼를 찾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토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곧바로 토끼를 찾아 육지로 향하게 되는데요. 조사한 대로 토끼는 산속에서 만날 수가 있었고 토끼는 자라를 보자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다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자라는 자신과 함께 안전한 바다로 가자고 제안을 했고 토끼는 오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용궁에 도착하자 자라는 바로 돌변하여 토끼를 잡아버렸고 용왕님께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토끼를 본 용왕은 곧바로 토끼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토끼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용왕님께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용왕에게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육지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용왕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용왕은 믿게 됩니다. 하지만 자라는 토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토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토끼에게 허튼 수작을 부리지 말라며 내일까지 간을 내놓으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토끼는 당황을 했고 곧바로 용왕을 찾아가 육지에서는 자라탕이 원기회복에 좋다며 자신이 육지에서 간을 가져오는 동안 자라탕을 먼저 먹어보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자 건강이 1순위였던 용왕은 이 말을 믿게 되었고 자라를 먹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라는 토끼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사과를 했고 이에 토끼는 네가 죽기 싫으면 네 아내를 오늘 밤 내 방으로 데려와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라는 당황을 했지만 이 말을 거절했다가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내가 자라탕이 될 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라는 울고 있는 아내를
사진을 토끼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외로 토끼는 멋진 상남자였고 이날을 계기로 자라의 아내는 토끼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자라는 목숨을 건졌다는 생각에 그저 좋아했는데요. 이 시각 용왕은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자라에게 토끼를 빨리 육지로 데려가 간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자라는 토끼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이에 토끼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육지로 향하게 되는데요. 육지에 도착하자 토끼는 자라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고 자라는 최선을 다해 쫓아가 봤지만 결국 놓치게 됩니다. 그러자 망연자실한 자라는 다시 용궁으로 돌아가면 죽을 게 뻔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자라의 아내는 하염없이 토끼만 기다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육지의 자라 또한 자기 때문에 아내가 죽게 된 줄 알고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마을에 착하기로 소문난 나무꾼이 살았는데요. 어느 때와 같이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꾼에게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무꾼에게 다가오더니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를 딱하게 여긴 나무꾼은 노루를 숨겨주기로 하고 노루를 찾는 사냥꾼에게는 다른 방향을 알려주며 노루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노루는 나무꾼에게 감사하다며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나무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노루는 마침 오늘 밤 선녀들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목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선녀의 옷을 훔치라고 말하는데요. 그 대신 절대로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옷을 훔쳤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노루의 말대로 선녀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근처에 있던 연못에 도착하자 진짜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틈을 타 나무꾼은 노루가 알려준 대로 선녀의 옷을 훔쳐버렸고 그 결과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나라로 가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자 선녀가 혼자 남은 걸 보게 된 나무꾼은 시간도 늦었으니 일단 자신의 집으로 가 잠을 청한 뒤 다시 옷을 찾아보자고 하는데요. 선녀는 이런 나무꾼이 너무나 착해 보였고 자신을 도와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나무꾼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이 되자 다시 옷을 찾으러 연못으로 향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옷은 보이지가 않았고 결국 선녀는 돌아가길 포기하며 나무꾼과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선녀와 나무꾼은 2명의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선녀는 매번 하늘나라를 그리워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나무꾼은 자신이 옷을 훔쳤다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선녀는 옷을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했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녀를 보자 결국 나무꾼은 옷을 내어주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선녀는 갑자기 돌변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그제서야 노루의 말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며 눈물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마침 또다시 노루가 나타나게 되었고 나무꾼을 안타깝게 여긴 노루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레박을 타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당장 산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노루가 말해준 두레박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두레박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선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선녀는 나무꾼에 대한 악감정만 남았기 때문에 그가 반갑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나무꾼은 다시 선녀를 데려가려 했고 이에 선녀는 나무꾼을 땅으로 밀어버리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피엔딩인 줄 알았던 전래동화들의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